네, 한겨레가 요 며칠 단독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2상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검찰의 수사보고서 내용을 단독 보도했고요. 그 전날인 그저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0년부터 여러 개의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이었다. 그래서 결국 비선 책사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내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강재구 한겨레 법조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비결로 이렇게 단독 보도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이건 영업 비밀이죠. 예,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예, 너무 당황하게 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엄 선포문, 포고령 이것만이 아니라 그때 뭐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그 문건 이런 것까지 전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보고서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추정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찰이 작년 12월 15일에 그 노상원 사령관을 체포를 한 뒤에 그 집에서 자택에서 USB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들의 몇 가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일에서 나온 어쨌든 그 제목의 표기나 아니면 목록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그 실제 그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건넸다는 문건의 유사성이 있다. 이런 그런 쉽게 하면 이제 문서 작성 양식이 똑같다. 양식과 뭐 표현에 좀 유사성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이게 노상원 사령관이 작성을 하거나 혹은 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뭐 이제 추정이 그런 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인데 다만 이제 노상원 사령관이 이걸 썼다고 보일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딱 단정 결론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를 할 때 그러니까 문서 제목을 센터에 박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가느냐, 그럼 제목에 꺽쇠 가로를 하느냐 아니면 아무 기호도 없이 하느냐 이런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노상원 파일에서 이제 그 확인된 스타일과 똑같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검찰이 그 뭐 문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동일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좀 이거는 노상원 사령관이 작성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그 김용현 장관이 계엄 뒤에 이제 그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줬던 국방부 일반 명령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를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어떤 식으로 인사를 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수사 몇 분은 언제 뭐 땡땡땡 사령부에 있는 헌병단에 뭐 집결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그 문건에 적힌 이 헌병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제 그 군 관계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비역이 작성한 느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2020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헌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군사경찰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계엄이 그 4년 뒤에 있었던 건데 현역이 있었다면 헌병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헌병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건 예비역이 쓴 게 아닐까라는 뭐 추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담겨 있었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기가 썼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헌재 변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김용현 장관이 가져와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럼 다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우선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그 주변에서 그를 이제 보좌했던 분들이 김용현 장관이 일단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지금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뭘 입력을 PC로 한 적이 없대요? 그런 취지로 그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볼펜 손으로 썼대요 그동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노상원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문건과의 연관성이 있으니 둘이 모여가지고 같이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노상원 사령관이 써서 줬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어떤 내용을 빼라 말아 했다는 거는 사실 그거를 초안을 써서 가지고 오면 그걸 윤 대통령이 뭐 이 내용을 빼라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정 작업은 있을 수 있다고. 뭐 이제 가져와서 넣어라 빼라 했다는 것은 뭐 이건 이걸 누가 작성했는가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내용 당신이 이걸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궁이 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없었답니까? 노상원 씨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음.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예. 예. 근데 아마 그런 추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당연히 이건 조사 예, 예.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게 당연히 물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하진 못해가지고요. 예. 이건 좀 이제 확인상으로 좀 남겨놓도록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 보도한 걸 보면 문건이 여러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이 문건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USB 안에 예. 이제 여러 문건들이 담겨가 있었고 예. 이거 그럼 너가 작성한 거냐? 예. 물으니 이제 본인이 작성을 했는데 예.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추궁을 했을 때 뭐 음. 아무 진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보도한 걸 예. 보면 문건이 종류 제목이 식목일 행사 계획, 예. YP 작전 계획, YR 계획 이런 건데 YP는 이제 윤석열 프레지던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도 사실 뭐 노상원 뭐 그거를 작성한 노상원 사령관이 그렇게 YP는 윤석열 프레지던트라고 이제 진술하진 않아서 모르겠으나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그럼 거고요. YR은 뭐예요? 그것도 이제 사실 윤석열 그 R이 이제 그 사임을 뜻하는 그 리자인이 아닐까. 아.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의 행보에 대한 이제 구상을 적어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식목일은 뭐예요, 근데? 식목일은 예.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언제 사퇴를 하냐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안하는 거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사퇴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뭐 관심사가 제일 몰려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4월 7일 직전에서 그냥 기념할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식목일이니 4월 5일. 그래서 식목일 작전으로 붙인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를 예. 보면서 뭐 했던 게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작성된 내용이고 예. 군 관련도 아니고 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상원 씨가 예. 정치 이쪽에서까지도 그런 비선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건 내용만 놓고 보면. 내용 자체만 보면 그럴 수는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민간인인 사람이 그냥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문서를 작성할 이유는 사실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윤 대통령과 노상원 사령관 사이에 직접적인 이 뭐 만남이나 네. 혹은 통화가 있었냐 이것까지는 좀 확인되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시점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문건 작성 시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점. 그래서 예. 이제 언제 그러면 그 검찰총장직을 던질 것이냐. 예. 던질 때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연이 닿았다라고 지금 추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사실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사실 김용현 장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셋 사이에 그러니까 개별 사이에 좀 관계를 좀 추정을 해보면 예.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가기 직전 그러니까 2019년 정도부터 연락을 하고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이제 교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과 김용현 장관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부터 사적 모임을 했고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의 경우는 김용현 장관이 각종 외부 언론에 뭐 기고를 하는 칼럼이나 아니면 방송 패널 원고를 본인이 초안에 수정을 해줬다고 하면서 계속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노상원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는 김용현 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둘을 연결해 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노사령관님이 주신 어떤 문건을 이쪽에 그러니까 김 장관이 이제
윤 대통령 쪽에 넘긴 게 아닌가 예. 이렇게도 뭐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점으로 놓고 보면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최소 1년 전부터 예. 노상원 시기적으로, 예. 노상원 전 사령관 이른바 정치 조언 내지 정치 책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혹시 그러면 예. 문건 내용과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행동이 일치되거나 상당히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하는 시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퇴임한 시점은 21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시기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의 행보로서 뭐 5.18에 대한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네네네. 그 내용이 이제 문건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은 21년 7월에 저기 광주 5.18 민주묘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네. 5.18은 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필요성 지켜낸 헌법수호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뭐 좀 일어난 그러니까 거기에 문건에 적힌 대로 좀 이뤄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이 문건 그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은 확인된 문건일 뿐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문건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제일 궁금한 게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그 끔찍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 혹시 이게 문건화돼 가지고 어딘가로 보고가 됐을 가능성을 네. 사실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어떻게 물론 이건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다른 데로 전달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 수첩에 대해서 노상원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뭐 얘기하는 거를 평상시에 뭐 적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허. 이게 그 실제 뭐 본인 당연히 구상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계엄 과정에서의 어떤 좀 밑바탕이 되는 네네네. 어떤 계획이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실행할 것과 실행하지 않은 것이 좀 나뉘어진 거 예. 아닌가 예. 뭐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메모를 했거나 예.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첩 내용을 보면 어떤 완성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초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어떤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걸 예. 모아가지고 문건화하는 것은 그 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있죠. 예, 상식적 충분히. 추정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이 노상원 수첩이 문건화되고 내지 보고가 되고 했다는 것은 뭐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 전혀 나온 건 없는 거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뭐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문건이 예.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게 더 있습니까? 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예. 다른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 USB 안에 담겼던 문건들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서 예, 예. 그 이제 뭐 다른 뭐 군 인사와 관련된 군 출신 인사와 관련된 그분의 행보와 관련된 어떤 뭐 좀 내용이긴 그 해서요. 행보라는 거 무슨 행보인데요? 정치적인 뭐 이런 건데 저희가 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예. 군 출신 인사의 예. 정치 행보에 관련된 문건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또 그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좀 확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뭔가 지금 너무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인데. 저희도 좀 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데 아직 확인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뭐 제가 예. 우리 강 기자님을 괴롭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아무튼 근데 좀 보도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제 영업 비밀은 아니고 저희 팀장님의 영업 비밀.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 노상원 씨가 예.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군인들 이렇게 하면서 인사, 이제 예, 그러니까 예. 물어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이제 그 나왔었던 거 무슨 그 무당에 찾아가서 네네네. 이 사람과 뭐 김용희 전 장관과 같이 잘 일해도 맞냐 되느냐 뭐 이런 예.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게 실제로 노상원 사령관이 그 저기
군 인사들의 그 주요 핵심 지휘부들의 뭐 이제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 뭐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되긴 합니다만 이게 다만 실제로 그 뭐 그분을 찾아가서 예. 그거를 뭐 이분이 나랑 맞는지 이런 걸 확인했는지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 예. 그 고위 인사들의 정보를 노상원 씨가 민간인이었는데 접근할 예, 예. 수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제 군 인사들의 비아폰 번호 등이 적혀 있었던 뭐 그런 문건들인데요. 아하.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압수한 경찰도 이게 당연히 뭐 군대 뭐 군인 후배한테 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럼 뭐 노상원 사람도 군인한테 받았겠죠. 근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그리고 이게 뭐 정식 문건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뭐 말씀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결의 강재구 기자였습니다.